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오늘은 이 김춘석 본부장 개인 사정 때문에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혼자 나오셨습니다. 전민기 팀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혼자 오신 김에 예. 오늘은 빅데이터 특집으로. 좋습니다. 예. 2020년 빅데이터 키워드로 알아보는 주목할 만한 트렌드.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평소에는 그 트렌드 쪽의 분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를 좀 4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은 최근 한 3년 동안 언급량 자체가 좀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단어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키즈 컨텐츠 2,800만 건 정도 지난 한 해 언급이 됐고요. 유튜브가 1,100만 건 정도 언급됐고. 유튜브보다 키즈 콘텐츠가 2배 훨씬 더 많네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튜브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만 거기 나오는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자체를 또 검색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합치면 사실은 유튜브 관련 어떤 그게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로트, 그리고 네 번째는 플렉스라는 단어를 꼽아봤습니다. 플렉스? 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1등부터. 예. 1등 키즈 콘텐츠 거의 3천만 건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도 키즈 콘텐츠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키즈 콘텐츠 하면 여러 개 있습니다. 아기상어라든지 뭐 뽀로로, 그다음에 최근에 뚜뚜뚜 하는 게 아기상어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화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기상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빌보드 차트 30위에 올랐거든요. 진짜로? 예. 그리고 연간 그 차트로 봤을 때도 핫 100 차트에서 75위에 올라서 어떻게 보면은 BTS 다음으로 그러네요. 예, 이 월드스타의 입지를 좀 확인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아기상어가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은 작년에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했던 워싱턴 내셔널스의 또 그 홈 구장 음악으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반정부 시위 현장 같은 곳에서 불리기도 하면서 올 한 해 정말 국경을 넘는 이 키즈 컨텐츠의 또 상징이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뭐 대단하지만 해외 인기가 이 정도군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인기를 끈 이유를 좀 어느 한 책에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리핀 유모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동남아 쪽에서 빵 하고 터졌어요. 먼저. 그래서 뭐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쪽에서 터졌는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그 컨텐츠를 접하고서 미국 아이들한테 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펭수 캐릭터. 사실은 키즈 컨텐츠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키즈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까지도 좋아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 보이면서 중년층까지 아우르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됐는데 올 한해도 아마 이런 키즈 컨텐츠의 대세 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펭수는 키즈 콘텐츠라고 불러도 되나요? 이제는 이건 아닌 것 오히려 같아요. 청년 중년 쪽 아니에요? 이제는 청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세대를 겨냥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키즈자를 이제는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태동 자체는 키즈 컨텐츠로 시작이 된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성인 시청자들한테 폭발적 반응을 끌어냈을까요? 펭수가? 일단 요즘에 보면은 호감 비호감으로 좀 많이 나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호감이면 좀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다른데 펭수 자체는 이 굉장한 호감 캐릭터로 좀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어떤 시원한 발언들이라든지 일단은 재밌습니다. 굉장히 그 재기발랄하고 위트가 넘치는데 거의 뭐 개그맨들이라든지 방송인들을 능가하는 그런 입담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키즈 콘텐츠 관련 연관 검색어들은 뭐가 있죠? 연관어 보면은 1위가 놀이, 교육, 체험, 크리에이터, 아기상어, 학습, 캐릭터, 유튜버, 패션, 테마. 그러니까 놀이부터 학습까지 모든 것이 키드 콘텐츠로 연결이 돼서 많은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유튜브라든지 어떤 동영상 콘텐츠로 많이 제작이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일단 이거를 먼저 보고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재밌구나, 교육적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다 보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노래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이렇게 함께 빠져들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긍부정 감성어, 긍정이 뭐 압도적이겠죠? 52.4 대 4.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긍정 감성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즐기다, 다채롭다, 좋다, 재밌다, 인정받다, 획기적이다, 특별하다, 새로운 시도, 컨텐츠가 다양하다. 요즘에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모든 컨텐츠를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드 컨텐츠에 대한 어떤 마음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키즈 컨텐츠를 어린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좋아한다. 네. 이게 사실은 또 매출, 네. 구매력 이건 관련해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매력이 연결이 돼야지만 이게 그러니까요. 양산이 되는데 사실은 그 아이 한 명이 태어날 때마다 아이를 위해 소비하는 비용이 아이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아이를 한 명 낳더라도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 이 아이를 그렇죠. 위해서. 그러니까 2009년에 270만 원에서 연간 소비 비용이 2015년 548만 원. 연평균 한 12.5%씩 증가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고 또 사람들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키즈 콘텐츠 업계 순풍 타고서 주요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했고 함께 협업하는 회사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함께 큰 파이가 되어가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민기 팀장도 키즈 콘텐츠 뭐 소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희 아이도 지금 아기상어 구독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IPTV에서 아이들 콘텐츠를 아예 묶어가지고 뭐 책 읽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 어떤 콘텐츠들 갖다가 보여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유료로 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2020년 주목할 트렌드 키즈 콘텐츠. 두 번째는 유튜브.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고 특히 뭐 대세예요, 대세. 맞습니다. TV 예능에 좀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서베이 업체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설문조사 보니까 저녁 7시 이후 가장 많이 시청하는 미디어 매체가 뭐냐 물었더니 56.7%가 유튜브 꼽았더라고요. 18.8% 그다음에 9%를 차지한 게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인데 어쨌든 물론 1,000명이기 때문에 뭐 표본은 좀 더 그래도 1등, 2등 차이가 뭐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크죠. 네. 56.7%가 유튜브. 네. 참.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성 미디어들도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잖아요. 이 유튜브 때문에 저희 시사사키도 유튜브에 나가고요. 하고 계시네요. 예, 좀 더 널리 알리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경계를 허물어뜨렸어요. 유튜브라는 게 방송사 간의 어떤 그런 경계도 없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미디어 사이의 경계도 또 허물었고요. 그러니까 그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트로트 가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거 방송 전에 유튜브 채널에 예고편 올리고 사실은 짧게 먼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이용자하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TVN 같은 경우도 신서유기라는 예능 프로그램 시리즈에 또 스피노프라고 해가지고 또 짧게 아이슬란드 간 새끼 이걸 줄여서 아간세라고 하는데 요거 5분 내외로 편성하고 사실 5분 편성이 프로그램이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락기남이라고 해가지고 강호동 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라면 끓여 먹는 프로그램도 지금 6분짜리인데 이게 지금 3-4% 시청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양쪽을 다 공략해서 만들어낸 어떤 성과이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 덕분에 방송사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슬 씨가 사실은 MBC에서 만든 건데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예. 펭수 같은 경우도 뭐 EBS지만 지금 3사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TBS 여기저기 다니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렇게 양쪽이 다 성공하는 적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성공한 거를 예능으로 갖고 와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있겠죠. 예능에서 만들었지만 또 이거를 유튜브에서는 안 되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양쪽을 다 윈윈하는 전략을 지금 방송사마다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간 어린아이들한테 장래 희망 직업 물어보니까 유튜버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연관 검색어 유튜브에 역시 영상이 1위입니다. 뭐 채널도 한 42,000건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영상들을 보는지 가장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라이브로도 요새 많이 하거든요. 예.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독이나 댓글 그다음에 수익들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그렇죠. 네, 광고라든지 음악도 요즘에는 이걸로 듣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어떤 컴백이라는 것도 요즘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는 가수들도 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튜브나 저작권 컨텐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라는 키워드보다는 유튜버나 컨텐츠, 이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튜브 동영상 제목인데 요거 자체로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걸로 상황입니다. 검색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긍부정 역시 긍정이 압도적이죠. 47.4 대 30.4예요. 부정도 많네요. 은근히 부정 감성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텐츠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아임뚜렛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분이 본인이 이제 틱장애를 앓고 있는 것처럼 해서 후원을 받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맞아요. 그리고 좀 자극적인 컨텐츠들. 가짜 뉴스도 많이 통용되고. 맞습니다. 욕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 감성어하고 부정 감성어 비율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고 좋아하고 응원하고 호감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좀 너무 한쪽으로 과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청자들이 좀 거부감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 키워드로 본 세 번째가 트로트.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작년이죠. 첫 선 보였던 게 미스 트롯의 열풍이었는데 지금 미스터 트롯이 또 남자 버전이 시작을 했는데 그거 뭐 시청률 대단하다고요. 이게 지금 인기가 대단합니다. 딱 방송 나가고 나면 바로 실시간 검색어에 출연자들 이름 쭉 뜨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로트 스타 송가인 배출했는데 이번에는 남자 송가인을 찾고 있는데 이미 시즌 1 때 어떤 기록들을 이미 넘어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도 이 트로트가 우리 사회를 좀 전반적으로도 지배하는 그런 막강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 감성으로 좀 보면요. 67.9 대 7.6으로 압도적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긍정 감성을 보면 좋다, 신난다, 잘하다, 즐기다, 최애, 성공하다라는 단어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주는 흥겨움에다가 감동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트롯 가수들의 인생 스토리까지 더해져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여기에 합해지다 보니까 굉장한 팬심으로 지금 발동되고 있고요. 부정 감성어도 보면은 울다, 답답한 마음 이런 것도 약간 부정으로 빼긴 좀 힘든 감성어들이에요.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 정도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트로트는 정말 국민 음악이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오래전부터 트로트를 좋아하는 세대지만 전민기 팀장은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어릴 때 작년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혹시? 작년부터도 좋아했고 아버지가 많이 틀어놓으셔요. 저도 뭐 미스고 이런 노래 예전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좀 함께 많이 듣는 편이 됐습니다. 호감이 더 커져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커지죠. 이야, 오래 가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인물이나 어떤 한 가지 사안으로 이렇게 인기를 끈 것들은 좀 부정적인 요소라든지 뭐 실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한 방에 사실은 꺾일 수가 있는데 트로트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의 장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인기가 조금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4등이 아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어봤던 플렉스. 네, 원래는 이제 몸을 풀다, 근육을 자랑하다라는 뜻인데 최근에는 좀 부를 과시한다든지 비싼 물건을 사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플렉스 해버리다, 플렉스 저지르다 이런 단어로 좀 활용이 되는데 전혀 못 듣던 단어인데 저는. 그렇죠. 이게 힙합 어원이 어디예요? 힙합 가수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1992년에 흑인 래퍼 중에 아이스큐브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연기도 했고 그 다운 포 와데버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처음 플렉스라는 말을 이 노래 가사에 썼고 이후 이제 일상어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때 빈곤층 출신 흑인 래퍼들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죠. 나 이렇게 힘들게 자랐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 큰 돈 벌었다. 자랑을 하던 문화인데 뭐 금목걸이라든지 고가시계 착용하면서 이런 성공들을 막 자랑하던 그런 문화가 이제야 좀 한국에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성공을 자랑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 뜻 자체는 몸을 풀다라는 뜻이고요. 이제는 좀 부를 과시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를 과시하다. 비싼 물건을 내가 샀다 이런 거. 맞습니다. 상당히 이 단어가 유행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대 30대 사이에서 유행이고요. 그 SNS에서 샵 영어로 플렉스 치면은 지금 뭐 1,000만 개 넘게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유튜브에는 하루 4천만 원 쓴 급이 다른 원데이 플렉스, 뭐 1,000만 원어치 명품 플렉스했어 이런 동영상이 하루에도 좀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1,000만 원, 4천만 원 해야 플렉스라는 용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단 요즘에 동영상에서는 이 정도면 네. 특권층 일부만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네. 어떻게 유행을 하죠? 근데 이제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래퍼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으로 비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수성가한 유명인들에 대한 좀 동경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 돈자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례한 건데 요즘 성공하기 좀 어려운 시대. 공정하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광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금수저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자신과 어떤 당시 흑인 빈곤층을 좀 동일시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돈을 번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박수를 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렇게 문화입니다. 돈을 번 성공을 소비로 이어지는 것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박수친다. 그렇죠. 긍정 부정 감성은 어떻게 나와요? 59.1 대 12.7. 그러니까 꽤 긍정이 높습니다. 뭐 좋다, 핫하다, 잘하다, 귀엽다, 좋아하다, 멋있다, 인증받다, 자랑하다. 부정 감성어는 싫다, 잘난 척하다, 어렵다, 화난다 정도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감성어가 상당히 높다는 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단어를 물론 4천만 원 쓰지 않더라도 유행어처럼 지금 SNS 상에서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좀 올 한 해 어떤 트렌드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재밌게 좀 관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플렉스. 전민기 팀장도 뭐 플렉스 해버리는 거 있어요? 글쎄요. 저도 좀 하고 싶은데. 네. 정관용 선생님이 좀 플렉스한 모습이 좀 있으시잖아요. 뭐가요? 멋있잖아요. 약간 이 멘트 같은 게. 아니 저는 돈을 안 써요. 물론 꼭 돈으로만 이게 길혈되는 건 아닙니다. 올 한해 플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럼 뭐 청취율이라도 플렉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